안녕하세요, 의세입니다. 오늘은 바꿀 수 없는 것들로 고민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나무 얘기를 할 건데요. 나무가 사실 수억 년 전부터 이 땅에 그렇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사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무들이 많대요. 근데 그거를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오늘은 나무들의 능력, 우리가 정말 몰랐던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새로울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나무를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졌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굉장히 인내심, 계획성, 우리 경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인내심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내심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를 통해서 보는 인내심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그 대표적인 나무가 주목이라는 나무입니다. 2000년을 산다는 얘기도 있대요. 2000년을 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사실 오래된 나무들은요, 이렇게 그 나무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이테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원래 이제 나무가 몇 년 살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 안이 비어서 사실 얼만큼 살았는지 예측도 별로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한 2000년 정도도 살겠구나, 주목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목이란 나무의 장수 비결이 뭔가 하면 천천히 자라는 대신에 뿌리를 아주 널리 뻗는답니다. 뿌리를 아주 널리 뻗어가지고 그 나무가 훼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 뿌리의 영양분을 가득가득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목이란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사실 정말 좀 너무 빨리빨리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정말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해 못할 어떤 한국의 그런 문화 중에서 그런 로켓 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택배도 빨리 받아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밥도 식당에 가서 주문하자마자 빨리 나와야 되고 아니면 컴플레인하고 밤 늦게 나온다고 컴플레인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면 답답하고 이제 자기가 실패자가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더 안 될까봐 안달복달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우리 문화 속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DNA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참 부족한 그런 편인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가 빨리 안 돼갖고 속상하거나 마음이 조급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자, 그래, 일단 주목처럼 천천히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탁 접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저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주목처럼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인내심을 갖자. 그 대신 주목처럼 뿌리를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뿌리의 영양분을 채우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천천히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뿌리의 영양분을 채우지 않는다면. 뿌리의 영양분을 든든히 저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노력도 안 하면서 그래 급해 천천히 해 그래도 돼 이렇게 하는 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노력하면서 마음을 너무 이제 조급해 먹지 않고 정말 인내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도 나의 뿌리에 영양분, 나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나를 스스로 어떤 나의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승진이 안 된다고 해보자고요. 승진이 이제 잘 안 돼서 누락이 되고 이런 경우에 천천히 하지 그냥 놀면 해 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인내심을 갖거나 주목처럼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라 안 됐으면 그래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되겠지 라고 하면서 뿌리에 영양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나의 노력들
여유 있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런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뿌리에 영양분을 축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되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천천히 가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뿌리에 영향 내리기 다시 한번 내 뿌리에 어떻게 영향을 내릴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무 얘기들이 정말 좀 듣도 보도 못한 나무들이 너무 좋은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힘이라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 함께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누구와 어우러져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난 나 혼자 잘나서 내가 혼자 잘 나갈 거야. 그래 봐야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사실. 근데 나무들을 보면요.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무가 사시나무래요. 사시나무는 이제 몸통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높고 아주 기운차게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굉장히 거만하게 따로따로 쫙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놀라운 건요. 그 밑에 내려가면요. 뿌리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대요. 놀랍죠? 뿌리가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사시나무는. 그래서 이제 물이나 어떤 중요한 영양분, 그러니까 토양도 영양분이 있는 땅이 있고 영양분이 없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양분이 있는 땅이나 물이 있는 쪽에 나무 한 그루만 사시나무가 탁 서 있어도 이제 이 뿌리를 통해서 다른 나무들까지 전부 다 영양분이 골고루 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물 가까이 있는 나무의 어떤 그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가 막 굉장히 잘 되고 이러면 실제로 뭐 나의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시나무 같은 경우인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된다는 거는 내가 물과 자양분, 영양분이 많은 쪽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렇지 못한 동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 계속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통로 역할, 그야말로 그냥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훨씬 더 잘 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살아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좀 영양분 있는 자리에서 영양분이 없는 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막 이렇게 미칠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좀 더 좋은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볼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창의적인 나무예요. 창의적인 나무.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 중에서 호랑가시나무가 있어요. 호랑가시나무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가 하면 밑에는 굉장히 잎이 작고 이렇게 막 가시가 뾰족뾰족뾰족한 게 굉장히 많아서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이 많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넓은 그런 이제 잎사귀들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햇빛을 받거나 이럴 때 많이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탁 영양분을 받아서 이제 나무한테 이제 전달을 하려는 그런 잎사귀들이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뾰족뾰족뾰족한 그런 잎사귀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탁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나가던 어떤 그런 이제 동물들이 잎사귀를 이렇게 따먹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다 따먹히면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뾰족뾰족한 거 먹기 어려운 거. 재밌죠. 그런 호랑가시 나무는 그렇게 위 잎사귀하고 아래 잎사귀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발상 자체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발상. 그게 내가 이제 그 다른 동물들한테 내 잎사귀를 다 뜯어먹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는 잎이 넓고 밑에는 뾰족뾰족 해야 돼. 어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에서도 대단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매출이 확 뛰거나 이제 이렇게 성공하는 스타트업 봐도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존을 위해서 뭔가 창의적인 발상들을 해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 평소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아이 그거 못해. 아 난 그런 쪽에 관심 없고 재주도 없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작 본인이 이렇게 딱 절벽 끝에 딱 매달렸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러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다른 발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을 봐도 아이 나 그런 거 못해. 이게 평생 교수, 뭐 평생 뭐 직장인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상황이 어떤 이렇게 변수가 돌발 변수가 생겨서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걸 천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장사를 해서 막 그렇게 세일즈를 하거나 막 장사를 하거나 막 어떤 분들은 막 공장을 하거나 이래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급할 때 나를 생존하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들이 탁 나오는 거죠. 유튜브만 저 같아도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상상도 안 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겠구나. 이런 어떤 좌절감을 느끼고 그럼 유튜브 하자. 이 정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딱 그 막다른 상황이 탁 매달리면은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나는 뭐 흥미없고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 에서 출발하시는 게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랑가시나무였고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좋은 친구들. 나무가 왜 사교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각자 따로 서 있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사람들은 사실 받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대요. 이렇게 아프리카 아카시아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친구를 지키고 보호한대요. 친구 나무들을. 너무 재밌는 얘기죠. 정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이제 이런 동물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잎사귀를 막 뜯어먹고 막 이제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 간식이나 이런 걸 막 매달려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그 나무가 에틸렌 가스를 탁 뿜어가지고 이웃 나무들, 친구 나무들한테 딱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그 신호를 딱 알아들은 나무들이 탄닌을 방출한대요. 그 탄닌은 이제 그 초식동물들한테는 굉장히 독이 되는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의 어떤 열매들을 다 뺏기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모두를 위해서 정보를 갖다 이제 막 뿌리는 거예요. 정말 나무들도 그러는데 사람은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 회사에서도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정보를 굉장히 나만 알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정말 착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주변에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결국 나를 성공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댓글만 봐도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입사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도대체 적응을 못하겠다. 아무 정보도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뭘 이렇게 물어봐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데요. 선배들이. 참 그런 선배들. 그럼 그 회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정말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비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제 우리가 정말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채집하는 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중에, 그 부서별로 이제 영업, 세일즈 쪽에 아니면 마케팅 쪽에 아니면 뭐 직장 상사한테 줘야 될 어떤 정보들을 그렇게 이렇게 막 보내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 나갔더라도 어떤 그런 이제 만약에 그런 오프라인 어떤 그런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진짜 다른 유관 부서에서 알아야 돼야 되는 상황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거 뭐 관리부에서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팀에서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경쟁사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보를 계속 이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선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정보를 나눠주면
그들이 나에게 유익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뿌리는 만큼 그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의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나는 유능한 사람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이 좋은 정보를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질이 달라지고. 그래서 꼭 저 사람은 참 정보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바꿀 수 없는 것들로 고민하지 말 것. 이게 참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그 세르빌레라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근데 어디에서 사나 하면 뉴칼레도니아의 토양에서 사는데, 그 토양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켈 함유 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니켈이 굉장히 독성이 있어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사나 하면 구연산을 활용해서 이제 그 니켈, 그 독성을 수액에다가 아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액에다 그걸 저장한대요. 그 독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토양에서, 독성 있는 토양에서도 잘 살아나가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나 하면, 정말 신경 쓰이고 독성이 있어서 함께 하기에 아주 불리하고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 직장에서 특히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들을 바꿀 수는 없고, 내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새로운 부장이 일을 너무 안 해서 정말 내가 그런 어떤 부장의 어떤 그 일까지 다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나한테 럭키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와 공존하는 방법. 내가 부장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성장도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나는 힘들더라도 지금 저 부장이 못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내가 해서 어필하겠어. 근데 그게 막 부장을 막 무시하고 나 부장보다 더 잘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부장하고 계속 이제 피드백해서 의논하면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정말 차곡차곡 쌓는 거. 이게 정말 어떤 바꿀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품이 아주 엉망인 직장 상사, 그런 상사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차피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사람 아닌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랑 엮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구나. 저 사람을 차라리 내 선생으로 삼자. 내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의 한 토막을 정말 저런 인간하고도 같이 내가 정말 지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품이 막 이렇게 엉망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구슬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조직을 잘 굴려가면서 대응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개발하는 그런 선생이고, 정말 나의 진짜 인내심을 정말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공존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내가 정신건강에 완전 피폐해질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직장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원형탈모증 생기고 귀에서 이명나고 어떤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윗사람한테 시달린다.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두는 게 맞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꾹 참고 어떻게 같이 섞여보겠어 라고 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긍정의 힘으로. 오늘 6개 말씀드렸는데 6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나무예요. 구아레아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어떤 분 이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닉네임으로 삼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아레아. 이름도 예쁜데, 이 나무는 어떤 건가 하면, 열대 폭풍이 이제 중앙 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관통하면 거기서 버텨낼 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바람이 세서, 태풍이 세서, 그런데 거기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굉장히 강하니까 나무 이 바람에. 그런데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쓰러지면, 구아레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누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나무에 누우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싹을 튀어 올린대요. 새로운 싹을 튀어 올려서 자기가 이제 이미 품고 있는 뿌리나 이런 쪽에 이제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양분이 있고 수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 싹한테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 또 다른 새로운 애기 구아레아가 뿌리를 내리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참, 이 나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어떤 우리의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나? 굉장히 빨리 포기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러졌을지언정 그 복제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어떤 그런 태풍 이런 거 와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인생의 태풍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 가지고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자. 새싹을 틔우자. 그리고 다시 새싹을 키워서 내 나무를 다시 키워내자. 어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우리가 구아레아라는 그런 나무가 어느 날 하루 문득 떠오를 때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아레아 너무 예쁘죠? 이름도.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였는데요. 나무들한테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6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셨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